우리가 이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지금 굉장히 오랜 학기, 아마 5번째 학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요번 학기에 이제 끝을 내면서 어쩌면 가장 우리가 관심이 제일 많은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근대부터 현대 미술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제 모더니즘의 승리다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도 물론 그러니까 많은 다른 또 그 미술의 현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28장 끝난 뒤에 이제 미술의 현상들은 뭐 그 논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논의인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담론의 주제가 이제 되기도 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포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포스트를 단절의 의미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아니면 연속성의 의미로 볼 거냐. 이제 이 논의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불란서에서 소위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담론의 주제로 제시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불란서에서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포스트는 연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큰 이제 범주에서 말하자면은 변주가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면, 바로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가서 완전히 다른 걸로, 즉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 불연속성의 이제 의미로 말하자면 이식한 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이제 대륙에서 제시되었던 담론을 또 미국이 자기의 어떤 그런 문화 영역으로 이식하고 그리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얘기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원래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굉장히 독창적인 응용과,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미국 문화의 근본적인 이 성격이 말하자면은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제 그 이전식의 과거, 전통에 등을 대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큰 범주로 오면 이 전통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1492년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그리고 메리 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영국의 일군의 이제 그 종교 이탈자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구 세력의 종교적 억압을 벗어나려고 그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된 게 미국의 기원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이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 정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뭡니까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내세운 근본적인 그런 정신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척이고, 그리고 새로움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혁신이고, 그리고 진보이고, 뭐 이런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그 정체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대륙의 근본적인 전통으로부터
좋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해방되어서 온 거고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추방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런 유럽의 전통에 이제 등을 댈 수가 이제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뭐 프론티어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사실 뭐는 게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영역은 바로 문화 영역입니다. 문화 영역이란 오래된 삶의 어떤 시간성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쌓여진 어떤 삶의 어떤 관습성과 말하자면 오래된 그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이 바로 문화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를 하루아침에 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 문화를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혁신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건 역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죠.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말하자면 정쳐 놓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등 비빌 곳이 이제 없었을 때 그들은 한동안 굉장히 문화적 딜레마에 빠져서 구내륙의 문화를 또 이제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방을 하고 이런 시기가 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죠. 그러다가 차츰 이제 시간이 축적되면서 미국은 자기들만의 문화 정체성을 이제 열기 시작했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범주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대륙의 이제 유럽 대륙의 어떤 전통성을 언제나 말하자면 절충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패러디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게 만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제 문화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봐도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자체도 그 유럽의 그 오래된 그 모더니즘과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언젠가 나중에 가게 되면 자체 딜레마에 빠지고 그리고 이 권태와 이 피곤과 그것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부패 현상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성찰로 그 유럽 대륙에서 플란서 같은 경우에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다름 아닌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을 또는 담론을 이제 열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 그들의 근본적인 불연속성과 그리고 어떤 개혁성과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지향성 이제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사실은 자기들만의 새로운 그런 문화 현상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포스트는 이 단절이다. 이게 모더니즘과의 단절이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항상 문화에 말하자면 생산적이라기보다는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 늘상 좀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런 문화 생산품들은 대체로 이런 그 미국에 이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매우 이제 일어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미국적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이제 그 받아들였던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문화를 어떤 뭡니까 그 외부의 문화를 이제 이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이식의 본래적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수목으로 길러낼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은 또는 모든 어떤 그런 생물체들은 다 자기가 본래 있었던 토양에서 생명력을 길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토양이 달라지면 그래서 살아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살 거냐? 그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른 토양으로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토양을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맞게 하느냐 아니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토양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제 어떠한 문화 현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들여왔을 때 어떻게 자기 것으로 잘 길러낼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이겠죠. 그래서 직수입하고 그래서 직수입을 해서 자기 토양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 남은 건 오로지 소비예요. 다른 것. 그래서 그런 소비 현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런 문화를 이렇게 수입상처럼 말하자면 소비하는 현상들은 지금도 뭐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술 영역에 보면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만 이제 사실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커다란 그런 모더니즘의 영역에서 사실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성격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8장에서 모더니즘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현상들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 정말 그 현대 예술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아마도 우리가 추적한다면 그런 새로운 미술의 현상들이 이 모더니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역추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 전통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2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오늘 해야 될 그러한 뭐예요? 그러한 뭐죠? 영역이 제목을 전통의 단절이라고 이제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5장을 가게 되면 끝없는 변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곰브리 선생님께서 다 염두에 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단절과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근대성 내지는 현대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제 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단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때까지의 이제 문화, 그러니까 예술사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원칙의 모방이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물론 변주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늘 이제 있어 왔고요. 근데 바로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이제 전통과 손을 끊겠다. 이래서 옛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요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이 다름 아닌 그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그거 왜 그러한 말하자면은 옛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주장이 왜 나왔는가라는 거는 아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하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당연스럽게 한 어떤 특별한 하나의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개개의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영역들에서 그럴 만한 어떠한 그 혁신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그리고 이제 문화는 또 문화대로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초놓고 있는 제반 영역들이 변화를 일으키면 당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삶들이 변화된 모습이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닌 이런 이제 문화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과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장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그리고 어떤 필연적인 어떤 말하자면 요청이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절이란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모더니즘에서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념이라면, 그다음에 끝없는 변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념이 어떻게 실천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기는 근본적으로 연속성을 갖지만 또 분명하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이제 이념의 변화와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변화와 그리고 물질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는 이제 열린다고 보게 되면, 전통의 단절이라는 이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그 이념을 실현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예술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름 아닌 이제 개혁이다, 아니면 또 이제 변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장을 보면 새로운 규범을 찾아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실현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새로움들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을 것이냐, 예술적으로 얘기하면 형식을 발견할 것이냐, 형식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저 중구난방되고, 그리고 우리 자의성이라는 말을 하죠. 지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사실 미술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시대성을 말하자면 지니게 되려면 이 규범 내지는 형식 내지는 말하자면 어떤 시대성의 공유성, 이런 것들을 의도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이제 마련되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규범이고요. 그리고 바로 변혁과 그리고 이 규범을 찾으면서 어떤 시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엑스페리멘트죠. 그래서 실험성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끊임없는 어떠한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지만, 이게 바로 다름 아닌, 그럼 이 실험은 끝나고, 그리고 규범은 마련되고, 그리고 또한 시대적인 패러다임들은 근본적으로 구축이 되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 워낙 미적 현상이라는 게 워낙 그렇죠. 미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딱 끝나서 마무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끊임없는, 이게 바로 근대 정신이고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러한 단절과 그리고 변혁과 그리고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 없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 그 연장선상에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기가 열리게 되고,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즘에 비해서 더욱 또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실험 정신을 숭상하고, 그리고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중요시하고 있는, 그게 잘못되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미술사를 이후에 아방가르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면 새 것을 위한 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야말로 무엇을 위한 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말하자면 그 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아니면 의미 없는 자의적인 어떤 새로움,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새 개 나온다, 막 이런 식인데, 오늘날 우리 시장 현상에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눈 뜨고 일어나면 뭡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곧 세일이 되고, 이제 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한 혼돈 상태죠. 그래서 이게 혼돈 상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던 그 예술의 좀 현재적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뭐 이것은 헤겔이 말했던 예술의 종말이 이제 정말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은
예술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해결의 예술의 종말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술이 완성되기 때문에 종말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술의 종말이냐 즉 완성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술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우리는 그걸 혼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새 것을 위한 새 것의 그런 무의미한 이제 반복만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미술사적으로 그리고 또 미술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주제화되고 있는 그런 담론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결정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사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웰더린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판관은 시간뿐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판결을 정말 정확하게 내리는 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술사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현재는 언제나 진행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안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사실은 이제 전통의 단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근대 예술의 근본적인 이제 문이 열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장으로 일단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래서 475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부분은 좀 그 빠르게 좀 건축 부분까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대가 언제 시작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지리학적으로 얘기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 보게 되면 다름 아닌 콜럼버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이제 발견과 더불어서 그 이전까지는 유럽이 자기를 중심으로 알았었고 그리고 이 중심 그 밖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땅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제 콜럼버스의 그런 아메리카의 발견은 소위 외부의 발견입니다. 외부의 발견.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후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지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그 세계 대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이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역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야 말 그대로 이제 무역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종교도 종교 말하자면 그 성격도 상당히 달라서 소위 전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 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전도라는 이름의 이제 영토 확장성에 있는데 이 영토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뭐 십자군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내적인 종교적 영토 분쟁이 이제 있었다면 이건 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자기네 대륙 내에서도 새로운 것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유사성 아래 속에 범주 속에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거는 다른 세계가 이제 열렸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타자성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자성의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말하자면 그런
정신적인 혼동과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말하자면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는 게 콜럼버스의 다름 아닌 아메리카의 발견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한다 또는 그 진보가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진보가 바로 제국주의 정신의 뭐예요? 정당화로 이제 번져나고, 그리고 점령주의, 식민주의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져나는, 그래서 힘의 세계. 그래서 과거에도 뭐 힘이 센 자들이 항상 강자 역할을 했지만 이 강자의 말하자면 힘들이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근대 어두운 측면들이죠. 거기에 또 그걸 받쳐주는 것은 당연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없었다면, 항해술이 없었다면, 그리고 뭐 나침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자연 정복의 테크놀로지가 바탕이 안 됐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이 테크놀로지, 물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미비한 것이지만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의 힘이 말하자면 육성되고 우리 좀 이러한 시기가 시작되는 게 다름 아닌 이제 근대 정신의 발현이고, 그리고 이제 근대의 열림이라고 본다면 이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이 1492년 이 그 지리학적 혁명, 근데 이걸 통해서 근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제 또 여전히 물론 이제 근대가 이제 근본적으로 확장이 되면 물러나게 될 세계 지배적 권력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종교 권력이죠.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 내적으로 큰 한번 변혁을 일으키는데 이 시기에 바로 있었던 게 종교 개혁이죠.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말하자면 종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구교 권력, 캐톨릭이죠. 그래서 이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제 신교라고 하는 그러한 변혁을 이제 겪게 되는, 뭐 이 와중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뭐 복잡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이제 근대의 이제 정처를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영역으로 이제 지리학적 혁명은 일어나고 정치, 경제 아니면 종교적인 근본적인 무엇입니까? 변혁은 일어났어도 상부 구조, 원래 하부 구조는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상부 구조는 늘 말하자면 느리게 흘러가는 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상부 구조는 항상 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근본적으로 원하면서도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층들이 있어서 그래요. 기득권층들이 변화를 말하자면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어떤 이미 자신이 쌓아놓고 있는 생존의 그런 범주들이 흔들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생산구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부구조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지만 그러나 상부구조, 분배구조죠. 아니면 소유구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항상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려고는 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현재 구조를 잘 보호하고 또 확장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느리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봤을 때 미술이라고 문화 현상, 아니면 미술 영역에서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변화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과거의 도제제도 그거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주문 생산제도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뭐 기득권층에 있는 귀족이든 왕족이든 말하자면 미술을 주문하고, 그래서 그 주문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말하자면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세계사적으로는 큰 변혁이 있어도 미술사적으로는 그닥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1492년에 이제 500년쯤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아니야 300년이네. 300년쯤 지나가면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면 유럽 내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당연히 1789년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말하자면 유럽 내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각 변동은 근본적으로 유럽 내적 그 요소에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어떤 영역들을 전부 흔들게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다름 아닌 실제적인 이제 그런 문화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게 만든 것은 그래서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는 많습니다. 진짜 근대는 그럼 뭐 진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됐냐 아니면 또 거기서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뭐 7월 혁명 아니면 2월 혁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거냐 뭐 이 프랑스 혁명부터 근본적으로 프랑스가 공화주의의 근본적인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과정은 한 10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다시 뭡니까 왕정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앙상레즘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왕정으로 갔다가 또 한 번 뒤집혀져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이 공화정으로 이게 민주주의죠 뭐 근본적으로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으로 모든 게 바뀐 것 같았는데 오늘 기득권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가지를 않아요. 그럼 물러가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수많은 피와 그리고 이 투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혁명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소위 그 근대국가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진짜 정쳐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파리 꼬뮌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파리 꼬뮌 현상 얘기하고 막 이러고 하고 2월 혁명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근대가 문을 진짜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사실은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도 그걸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한다라는 건 단순히 미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뭐 이것만을 보는 건 아니다. 이게 미술 혼자 이렇게 막 자기 길을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미술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자율사. 그러니까 미술은 예술이고 예술은 외부 현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의 길을 그냥 고요하게 걸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과의 단절 이제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러분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인데 그래서 자유 개념이든 그래서 자유 그때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 개념, 우리는 자유는 원래 인간은 원시인들도 태어났을 때 자유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박애 뭐 이런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그 앞서는 개념이 하나 그때 발생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개인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단위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돼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불가분의 단계에 있는 어떤 존재,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 더 이상 어디에 소속될 수가 없다. 가장 근원적인 어떠한 존재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어디에 구속될 수도 없고, 무엇에 소속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비교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어떤
그 뭐죠? 집단성의 이름으로 호명될 수도 없고 그냥 그것 자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단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개인이에요. 인간은 그런 그 개인을 발견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더 이상 왕에게 복종하는 존재 절대로 아니야. 예? 더 이상 무엇입니까? 무슨 이런 당파에 의해 계급에 소속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저 개인으로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그 존엄성 그리고 그 고유성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독자성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전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평등을 얘기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다. 평등이고 그리고 박애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규범성이 근본적으로 보면 서로 해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윈윈하는 그러한 그 삶을 좀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의 박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이념이 바로 프랑스 정신에서 이제 생긴 거고. 그러니까 개인이 바로 예술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개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를 뭡니까? 드러낼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어디 전통에 소속되고 그리고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족보에 소속되며 이런 것이 예술이 아니라 바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개인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향성이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덕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런 개인성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얻어진 이 개인성을 얘기하자면 자연스럽게 그 전통과 단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뭡니까? 그 근대성은 무슨 외침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 도래한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